네, 안녕하세요. 노산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박상준입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말이 아직 낯설거나 긍정적인 의미로만 알려진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주식회사 EPC를 운영하고 계신 이한선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EPC와 주식회사 체클즈라는 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편으로는 공감이 많이 되고 또 배우게 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려움이라는 주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가장 어려운 일들은 돈도 좋고 일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구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상담 오시는데요. 사람을 뽑아도 오래 못 간다. 업무를 이해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건 단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초기에는 열정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팀원들이 금방 지치거나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저희 회사 주식회사 EPC 같은 경우는 방역 소독업을 하고 있는 일인데 청년들은 6개월 이상을 버티질 못합니다. 노동 강도가 아무리 높지 않아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남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인 어려움이 지속 가능한 팀 구성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정규직 채용보다는 단기 계약이나 아르바이트 중심으로 돌리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워크가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도 안 됩니다. 한 번은 청년을 고용을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방역소독 일은 전문가가 아닌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3D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결코 그런 일이 아닌데 자본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인식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체클스 같은 경우는 초전문 연주자들의 팀워크인데 여기서 한 사람이 다른 파트 쪽에서 끼어들게 되면 이렇게 융합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사람 만드는 작업이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지원이나 변화가 있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 내에서는 직무교육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는 것들, 대표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고 구성원들도 같이 사회 서비스에 동참하고 회사와 같이 자체적인 사내 문화를 형성해서 팀워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판로와 마케팅 문제인데요. 이건 정말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죠. 네,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방역소독업으로 주식회사 EPC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 장기 플랜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벌써 도산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고요. 클래식 기반의 컨텐츠 공연을 하고 있는 체클스는 B2G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커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신생기업이 커리어를 어떻게 만든답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버텨내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전문 방역소독 살림제를 개발하는데 디자인부터 판로, 유통까지 제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2365 스토어라는 데도 올려보고요. SNS에도 올려보고 그렇지만 이게 무슨 계절 상품도 아니고 특수한 목적이었을 때 잘 팔리는 상품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고 나서는 거의 100분의 1로 매출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좀 마련해 준다거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으면 좀 버티는데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에 계신 분들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제품 좋다는데 왜 안 팔리지? 이게 진짜 고민입니다. 좋은 제품이라는 건 우리 내부의 기준이지 소비자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게 브랜딩이고 마케팅인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홍보를 한들 크게 보면 국가적인 정부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화학제품군이라든가 생물학적 부분의 제품들이 기준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거죠. 예,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도적 어려움에 대해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인증제도, 지원사업, 지자체의 행정적 기준들이 현장에서 느끼기엔 어떠신가요? 지원 사업에 만약에 변화가 생겨버리면요, 잘못하면 회사가 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프로젝트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걸 예상을 해서 지원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1년 차에는 지원이 되고 2년 차에는 예산이 없다. 아니면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없어져 버리면 그 이상을 지행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맞습니다. 행정은 정해진 형식이 있고 문서 중심이다 보니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과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면 안 된다. 협동조합이 아니면 안 된다. 사회적 기업인데 장애인 기업이냐. 이런 거를 물어볼 때 과연 그러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전개를 했었어야 하는지 그런 속상한 일들이 수십 건, 수백 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또 어떤 경우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인데 가격은 민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요구사항은 오히려 많으시죠? 사회적 기업이니까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정책적으로 법은 있으되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구매 사업 부분인데요. 특히 얘기하자면 육성지원법으로는 다 되게끔 되어 있는데 담당자는 그걸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실행했을 때 법은 있을 때 실행 담당자가 특별감사를 받게 되는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런 현실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준비한 것만 5년이고요.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20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돈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좋은 일을 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새로 만든 체클스 같은 경우는
저 때문에 다행히도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었다는 연주자들, 그걸 지켜보는 관객분들, 그런 분들의 반응이 힘이 됐고, 그래서 계속 일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적 겹을 만든 롤 모델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데입니다. 센터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되고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요.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도 너무 중요합니다. 단기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좀 더 스펙트럼이 너무 많은 1, 2차 산업이라든가 6차 산업 이런 거 말고 화학 파트 쪽, 예술 파트 쪽, 문화 파트 쪽 이런 쪽에 장기적인 플랜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6차 산업, 농수산물 산업 이런 거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좀 더 다양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단지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와 관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 행정, 지원 조직이 같은 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사회적 경제의 그늘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버텨내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피스럽게 맞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게 사회적 경제의 그늘일 수 있지만 자기의 신념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는 정확한 플랜,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늘이라는 이야기, 의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념을 가지시고 사회적 기업에 창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팟캐스트를 찍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할 말은 다 못했지만 그래도 가슴에 응어리진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